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르기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또는 직장맘들의 자녀 훈육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가 날로 보편화되다 보니 직장맘이나 맞벌이 엄마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자녀 양육 또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자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더 서두르게 되고 그로 인해 자칫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들이 자녀와 관련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착입니다. 우선 환자 사례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K양입니다. 틱 장애와 분리불안 증상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했습니다. 얼굴을 연신 찡긋거리면서 목에 가래가 낀 것 마냥 이런 소리들을 냅니다. 그러다 어깨를 들썩이기도 합니다. 또 언젠가부터 계속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해서 정형외과 가서 검사도 다 받아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혼자 가려고 하질 않아서 엄마가 아침마다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부쩍 어리광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마는 틱 장애는 아이의 뇌 발달이 미숙해서 오는 증상이라며 뇌 발달을 촉진시켜준다는 병원에서 수개월씩 치료도 받아왔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아이의 틱 증상과 분리불안 증세 원인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꾸 아이의 몸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 진짜 원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틱 장애나 두통, 분리불안처럼 원인을 찾기 힘든 질병들은 아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항상 환경적 원인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틱 증상과 분리불안이 유독 심해진 시점은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였습니다. 보통은 처음 단체 생활을 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바뀌면서 긴장과 불안도가 심해지는 1학기 즈음에 잘 나타납니다. 근데 K양의 경우에는 2학기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봐야겠죠. 여름방학 무렵 직장을 다니던 엄마가 잠시 휴직을 하고 아이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이 생후 3개월 때부터 직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인근에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모두 계셔서 번갈아 가며 7년을 키워주신 거죠. 엄마는 그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처음으로 온종일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충분한 애정과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이제 아이 양육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겠다는 각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K양뿐만 아니라 직장맘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직장맘은 언제나 자신들이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다는 부분을 일종의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K양의 엄마도 그랬겠죠. 생후 3개월부터 계속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존재하고 또 그 기회가 생기면 그를 서둘러 만회하려는 보상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을 서두르기도 하고 때로는 생활 태도든 학습 지도든 아이에게 정답을 빨리 일러주려는 조급함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집에 같이 있으면서 못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집에 있는 기간에는 이를 더 빨리 만회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맘은 이미 일터에서 지쳐서 들어옵니다. 심신의 에너지가 충분하면 아이에게 조근조근 설명하듯이 전달하겠지만 엄마도 이미 지친 상황에선 아이에게
명령조에 지적사항만 빨리빨리 지시하듯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과정에서 엄마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차가운 말투와 감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엄마는 분명 아이를 사랑하고 또 아이가 잘 되라고 훈육을 하는 것인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불안과 분노의 정서만 전달받기 쉽습니다. 평소 늘 곁에 없던 엄마가 간혹 자신과 곁에 있는 동안에는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해라, 왜 저건 안 했냐 등등 쉴 새 없이 자신에 대해 지적질을 하고 자신은 혼난다는 느낌만 받는 거죠. 엄마는 분명 아이를 사랑해서 그동안 못해줬던 부분을 한꺼번에 다 보상이라도 하듯이 빨리 정답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어떻게든 아이가 할 일을 빨리빨리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군대식의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불안과 분노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엄마들의 의도와 정반대로 갑니다. 아이에겐 오히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만 전달되는 거죠. K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K양은 엄마와 애착 형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만 3세까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엄마와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행기가 연착륙하듯이 엄마의 충분한 애착을 전달받으면서 서서히 독립된 개체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애착이 불충분한 경우 아이는 애착 결핍을 심하게 느끼고 후에 분리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엄마가 조금만 안 보여도 불안해하는 시기죠. 특히 K양은 생후 3개월부터 주 보호자가 엄마,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렇게 3명이나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주 보호자가 누구인지 매우 큰 혼돈을 주는 겁니다. 주 보호자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에 고정된 대상을 향해 충분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던 거죠. 모든 성장은 애착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는 씨앗이 땅에 뿌리 내리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양분을 빨아들여서 성장해서 잎도 줄기도 만들고 열매도 맺게 되죠. 사람 역시 이 시기에 주 보호자와 충분한 애착 형성을 통해 아이가 이 세상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직장마음이라는 이유로 3세 미만의 아이 곁을 빨리 떠나버리면 아이는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불안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애착 결핍이 되죠. 이는 신체적 굶주림과 유사합니다. 너무 심하게 굶은 기억이 있으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과도해지고 음식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까봐 늘 심하게 불안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엄마나 주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애착을 경험한 아이들은 서서히 독립적인 개인으로 전환되면서 마음껏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반면 애착 결핍이 있는 아이들은 애착에 흙이 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착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단체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서 조금은 미숙한 적응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K양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다소간 산만하다는 알림장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본 K양의 엄마는 더욱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우리 아이가 산만해. 그래서 더더욱 엄마가 아이 곁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를 빨리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싶은 마음이 강해지죠. 결국 엄마는 학습 태도며 생활 태도며 아이의 잘못된 부분, 모자란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만 쪽집게처럼 짚어서 아이를 훈육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평소 엄마에게 충분한 애착을 형성하지도 못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엄마가 가장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대상이긴 한데
그 대상마저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한다는 느낌을 전달받는 거죠. 아이에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겁니다. 아이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내가 뿌리 내릴 곳은 어디일까라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엄마들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죠. 논어 자장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군자는 신뢰받음이 있은 후에 그 백성을 노고롭게 하는 것이다. 신뢰받지 못하면 백성들은 자신을 떼한다고 여긴다. 윗사람에게도 신뢰받음이 있은 연후에 간언을 하는 것이니 만약 신뢰받지 못한 상황에서 간언부터 하면 이는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긴다. 하물며 어른들도 이런데 어린아이는 더 심하겠죠. 부모가 평소 따뜻한 애착을 통해 아이와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에 아이의 잘못이나 개선점을 부드럽게 지적해야 합니다. 즉, 10번을 칭찬하며 따뜻한 애착을 전달한 뒤에 한 번 정도 개선점을 지적하면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점을 지적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반면 평소 칭찬이나 따뜻한 스킨십은 거의 없다가 밤에 들어와서 혹은 주말에 계속 같이 있으면 매번 잘못이나 개선점만 지적당하면 내가 개선할 점이 참 많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학대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불안한 이 세상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걸까라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이의 성장, 특히 빠른 성장, 부모들의 시선은 언제나 여기로 향하기가 쉽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뿌리부터 단단히 내려놓고 난 뒤에 줄기와 잎이 성장하는 것 아닐까요? 아이가 한없이 낯설고 위험하다 느껴지는 이 세상에 뿌리 내리는 과정은 바로 엄마 또는 제1보호자와의 애착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맞벌이 엄마나 직장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애착 형성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줄기와 잎부터 키울 것이 아니라 늦었더라도 뿌리부터 다시 단단히 내리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거죠. 안 그래도 애착 형성 시기를 놓쳐서 뿌리가 부실한데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아이는 뿌리째 뽑혀 올려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엄마가 가장 신경을 먼저 써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따뜻한 애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엄마는 나를 항상 언제나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누적되면 애착 대상에게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줄기와 잎을 성장시켜 외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이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여전히 만족스럽고 안정감을 주는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느낌이 형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이의 틱장애는 단순히 아이의 몸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확고히 뿌리 내리지 못했는데도 줄기와 잎을 잡고 뒤흔드는 통에 불안해진 것이죠. 뿌리가 약하니 사소한 바람에도 뿌리채 뽑혀지지는 않을까 불안한 것이 바로 분리불안의 원인입니다. 문제는 엄마들이 스스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진들도 죄다 아이가 틱장애다라고 하면 아이에게 무슨 약을 먹이고 아이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런 방법들부터 제시를 하죠. 부모들은 당연히 그럼 아이 몸이 문제구나 라고만 넘겨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변화시켜줘야 될 부분은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 아이가 혹시 애착의 허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장 마음이나 맞벌이 하시는 엄마들일수록 다시 한번 중요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